관련주의 상승세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삼성에서는 우린 TV 만들 때 OLED로만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LG랑 좀 다른 시스템을 좀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좀 OLED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저초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OLED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OLED의 상승세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23년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약 한 41조 규모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한 뭐 40% 이상 이제 성장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OLED가 계속적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3년 한 5년 정도? 그렇죠. 4, 5년? 4, 5년 정도는 핫한 이슈, 아이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궁금한 건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OLED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몇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종목 네 가지고 종목. 나왔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한번 만나볼까요? 예, 그래서 뭐 제가 5종목을 갖고 나올까, 네. 4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올까 이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종목을 빼신 이유는 예, 한 뭔가요? 종목을 이제 뺀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래도 종목이 많은 것보다 4종목을 해서 좀 더 좀- 압축해서 알찬 압축해서 종목으로. 알차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4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OLED 관련 종목들 맨 첫 종목 어떤 종목? ICD네요. 그렇죠? ICD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 어떤 종목인지 설명과 함께 또 선별하신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뭐 이제 테마 자체가 이제 그 OLED니까 당연히 이제 OLED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LCD하고 아몰레드, 그다음에 TFT 이제 LCD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장비 제조업체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뭐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까운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뭐 등등 기타, 뭐 전자기기에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폴더블 기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수요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관련된 이 종목 ICD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계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82억이에요. 82억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핫합니다. 이게 약 한 8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는 8억이었어요. 그런데 82억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52주 신고가 굉장히 싫어하시죠? 52주 신고가니까 두렵죠, 사실은. 두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면 ICD 지금 너무 고점인데 지금 가도 되나 이런 또 저보고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싫어하는 거 이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좀 작아서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가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사실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안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보다 우리가 주식 다가올 미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주가가 선반영되는 것이 바로 주식의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상 매출액은 아마도 뭐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네. 아주 지금 그 증권사 리포터에 의하면은 사상 최고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52주 신고가예요. 네. 무시무시한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이제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잘못 걸리면 이제 고생은 좀 상당히 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두려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겠죠.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수비. 이제 쌍끌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기술적 그림을 제가 이제 RSI 지표를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불이 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붉은 불이 붙으면 아 가열건이구나. 내가 좀 피하자, 좀 쉬어가자. 그럼 대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 붉은 불이 막 양봉 보면 네. 예, 여기 지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지금 불이 붙어 있는지. 예. 저희 보세요. 밑에 지금 여기 하단 보시면은 자막은 여기 지금 RSI 지표인데요. 네, 네. RSI 그 14일 기준이에요. 네. 이 기준 일자는 다 이거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14로 만들 수도 있고 20일 만들 수도 있고 뭐 50일을 만들 수도 있고 7로 만들 수도 있고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일어납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RSI 지표 1을 놓고 보고 네. 단기 매매 이해했습니다. 2를 놓고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4, 음. 더 장기로 보겠다 20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대개 정권사에서 14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 불이 나왔죠. 웅덩이가 나왔죠. 네. 자, 웅덩이 나오면 어떻다? 바닥이다 대개. 그럼 주가 위에를 한번 보자고요. 되게 바닥 맞죠. 그렇죠. 예, 바닥 여기 샀다. 대개 사실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사기가 힘들어요. 이게 역별로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급하강을 하잖아요. 그죠? 수직. 네, 네. 그러면 대개 개인들은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RSI 지표를 딱 보시고 아 이거 웅덩이가 파이다 가매도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 자신감이 더 있겠죠. 한 달 내 쌍바닥입니다. 대개 한 달 내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바로 붉은 불이 붙어버리죠.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되게 가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예, 붉은 쪽에서 매도를 좀 매도하시고. 때려주시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다시 한번 RSI 지표가 이 매도권 요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은 그래요? 적다. 항상 이 빨간 불 나왔을 때 이럴 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현재가가 지금 18,000원대거든요. 음. 18,000원대인데 중장기 목표가 성장성 감안해서 네. 얼마를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제 예, 개인적인 개인적인 저 개인적으로 한 그렇게 52주 신고가도 뚫고요. 좋은 분위기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 이야 어떻게 저하고 1,000원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2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26,000원을 네. 받는데 그러나 이제 보시다시피 자 RSI 지표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빨간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빨간불이 나왔으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네. 조금 내려올 때 내려온다는 이제 정도가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제가 눌림목일 때 RSI 지표는 대개 한 50 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 기다리셨다가 네. 기다리셨다가 RSI 지표가 50 전후에 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ICD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 테마 종목입니다. 제이스택입니다. 제이스택을 선별하신 이유 한번 여쭤보고요. 또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이스택을 이제 가지고 난 이유는 뭐 이것도 뭐 잘 알다시피 이제 OLED 이제 관련주죠. 관련주인데 장비 업체예요. 뭐 반도체 장비도 네. 만들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뭐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듭니다. 예, 비중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한 60에서 한 65%. 그게 어떤 비중인가요?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장비 비중. 장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네. 장비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주 고객사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 키포인트는 주 고객사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게 누구하고 매출이니까. 그렇죠. 주 고객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네. 예,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언론 특히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예,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달인가요? 10월달에 디스플레이 OLED 쪽에
13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하고 직거래하는 업체가 누구냐? 음. 바로 제이스텍이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항상 그 종목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는 이런 이제 뉴스를 보고 좀 이제 감안하고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현재 실적, 네. 앞으로의 미래 실적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OLED 투자 수혜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또 커지겠고 뭐 영업이익도 늘어나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중국 OLED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네. 중국 건 중화권. 네. 그러면은 중화권 매출도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화권 쪽에 또 매출 네. 이게 플러스 합산이 되면 매출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되면 내년도 실적은 상당히 좀 급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고점이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 근데 뭐 또 내년에 더 잘 간다면 지금 또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림 한번 지금 보고 가죠. 제이스텍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RSI 뭐 RSI 뭐 어차피 공부한 거 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네, 보여주시죠. 뿌리. 네. 이게 사실 기술적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기술적인 부분을 또 무시 못하기 너무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굉장히 좀 말씀이 조금 뭐 될 듯 안 될 듯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뭐 못 반은 드리겠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은 재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가 매출, 네. 영업이익, 뭐 수익이 얼마나 잘 나냐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뭘 보기 위해서 하는가 하면 주가의 현재 위치 이것이 어느 정도 바닥이냐 아니면은 고점이냐 높낮이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스텍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되게 보면 RSI 지표가 이렇게 웅덩이가 파란불이 지금 네. 파여져 있죠. 네. 보면 이 바닥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요 지점이 있죠. 네. 이 고점 부분이 대개 보면 이 바로 불입니다. 불. 확실하게 이제 보이기 확실해 시작했습니다. 보이죠? 네. 보이시죠? 근데 이런 데서 사면은 100% 거의 다 물려요. 한 90% 이상은. 뭐 살짝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려오죠. 다시 그러네요. 또 파란불이 나오죠. 파란불이 나올 때 사시면 돼요. 음, 지금도 보시면은 조금 이게 보면은 약간 이제 가열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수하기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RSI 지표가 60.75거든요. 네. 조금 기다리시다가 한 50 전후 오면 50 그때 전후로.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제이스텍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OLED 관련 테마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AP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AP 시스템이죠. 네, AP 시스템도 그림을 일단 한번 잠깐 보면서 그래요. AP 볼까요? 시스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AP 시스템. 일단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RSI 지표를 먼저 보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설명부터 한번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OLED 제조 장비 업체예요. 네. 물론 반도체도 장비 업체, LCD 제조 장비. 근데 대개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태양광 장비도 잘 만들고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그 이런 이야기. OLED 네. 장비도 만들고 네. LCD 장비도 잘 만들고. 태양광을 잘 만드는 회사는 대개 보면 반도체도 또 잘 만들어요.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만드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3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65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1억을 기록했는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소는 했지만 네. 이미 시장은 예견은 했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분기 매출 저조 원인을 이제 본다면은 중국 그 중국 쪽에 매출 쪽이 좀 상당 부분 좀 네.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OLED 뭐 조금 뭐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LCD 장비도 네네. 만든다고 했습니다만은 OLED 장비 이런 쪽에 그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구조가 커짐에 따라서 매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52주 신고가 무시무시한 52주 신고가인데 사실 이렇게 52주 신고가라도 크게 오른 것은 없어요. 크게 오른 건 없고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애국가 기간 쌍끌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역시 약간 이제 가일권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래요.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종목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 종목입니다. 예, 마지막 종목인데 필 옵틱스네요. 예, 그렇죠. 필 필 옵틱스. 옵틱스. 어떤 종목인지 저희 스피드하게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그럼 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역시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주도 받았죠. 364억 정도. 중국으로부터 네. 364억 규모의 수주도 받았고요. 수주 계약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중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지금은 적게 하지만 2020년도부터는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여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RSI 지표상으로 보시면은 다 올라오는 게 과열권이죠. 과열권이네요.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쉬는 게 좋아요.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한 50 전후가 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